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요. 외식도 줄였고 여행도 안 갑니다. 그런데도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적어서 그런가?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쓰는 돈이 아닙니다. 모르고 계속 내고 있는 돈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소비는 줄어들지만 지출 구조는 퇴직 전 기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각종 자동이체, 금융수수료처럼 매달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지출입니다. 이 돈들은 한번 설정되면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노후 생활비를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한 달에 몇만 원씩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커진 뒤에야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지출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퇴직 전에는 부담되지 않던 돈이 이제는 생활비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상품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60세 이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 혹은 지금 생활에 맞지 않는 지출 구조를 사실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노후의 돈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지출은 의외로 큰 돈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소비는 오히려 기억에 남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노후 생활비를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매달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별도의 행동 없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각종 자동이체, 금융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출들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서 쉽게 빠집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지출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자동 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순간부터 지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자동 지출이 한 번에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오르고 통신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예전에 설정한 자동이체가 계속됩니다. 각각은 감당할 만해 보이지만 모두 합치면 노후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지출들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는 이미 빠져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막연한 불안만 커집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무서운 이유는 지출 그 자체보다 통제권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언제 왜 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줄일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절약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금융관리의 첫걸음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 지출을 한 번씩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모르게 새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60세 이후 지출을 점검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고 나머지를 회사가 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보험료를 전부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같은 금액이라도 부담은 2배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소득 기준이 일정 기간 그대로 적용되거나 가구 상황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변한 게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 구조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나오고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성이 괜히 더 내고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퇴직 후 소득 구조의 변화입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사라지고 연금이나 간헐적인 수입이 중심이 되면 보험료 기준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자동으로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과 보험료 부담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의 생활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내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는 돈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돈입니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노후 생활비는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고 나면 보험료는 더 이상 막연한 부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고정비가 됩니다. 노후 지출을 점검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신비나 수수료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영역이 가장 손떼기 쉬운 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 방식은 바뀌었는데 요금 구조는 예전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신비부터 살펴보면 퇴직 이후 사용 패턴은 크게 달라집니다. 출퇴근이 사라지고 업무 통화도 줄어듭니다. 데이터 사용량도 퇴직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쓰던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통신비의 문제는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사용량과 맞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데 대용량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통화량이 적은데도 무제한 요금제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한 달에 몇만 원일 수 있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생활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금융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가 많아질수록 관리되지 않는 수수료가 생깁니다. 이체 수수료, 계좌 유지 수수료, 카드 연회비 같은 비용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모두 합치면
노후 생활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둔 사용 빈도가 낮은 계좌나 카드는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쓰지 않지만 해지하지도 않은 채 수수료만 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돈은 필요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정리하지 않아서 나가는 돈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비와 수수료는 생활의 질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이나 병원비처럼 신중해야 할 영역과는 다릅니다. 한번 점검하고 조정하면 매달 자동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노후 금융 관리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구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통신비와 금융 수수료는 그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한 영역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금융 상태를 살펴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고 통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노후 자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퇴직 전에는 통장이 많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여 통장, 카드 결제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처럼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소득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연금이나 제한된 수입이 중심이 되면서 통장과 계좌의 역할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쓰던 통장과 카드를 혹시 필요할까봐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하지 않는 계좌에서 각종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카드 연회비나 부가 서비스 비용이 조용히 쌓입니다. 이 지출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새는 돈입니다. 카드가 많아질수록 지출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어느 카드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기억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한 달 지출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게 되고 이 틈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자리를 잡습니다. 돈이 새는 구조가 더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잔액이 분산되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돈이 있어도 각 통장에 조금씩 흩어져 있으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심리적 불안은 불필요한 현금 인출이나 중복 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장과 카드 정리가 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수입이 어디로 들어오고 지출이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명확해지는 순간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후 금융 관리에서 카드와 통장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위험이 없고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투자처럼 판단이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노후 지출을 정리하다 보면 이상한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건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바꾸자니 귀찮고 불안하네. 이 망설임 때문에 많은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혹시 모를 불안입니다. 보험, 서비스, 자동이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필요보다 없으면 불안할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경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통신요금제를 바꾸거나 보험을 점검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듭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실행은 미뤄집니다. 이 미룸이 노후 지출을 가장 오래 지속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험이나 서비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냈는데라는 생각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출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심리 구조의 공통점은 지출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돈도 손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금융 관리는 계산보다 먼저 이 심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지출의 절반은 이미 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금융관리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벌기 위해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출은 크고 눈에 띄는 돈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기준 없이 유지되는 보험료와 통신비, 정리되지 않은 통장과 카드, 그리고 귀찮아서 계속 내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이 지출들은 생활의 질을 높여주지도 않으면서 노후 생활비를 꾸준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내가 왜 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돈부터 점검합니다. 예전에 만들어놔서 그냥 계속 내고 있어서라는 이유라면 이미 점검 대상입니다. 둘째, 자동 지출은 반드시 한 번은 눈으로 확인합니다. 보험료, 통신비, 자동이체, 수수료를 종이에 적어보거나 한 화면에 모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아무 의식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선택권이 생깁니다. 셋째, 줄여도 되는 돈과 유지해야 할 돈을 구분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지출,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비용은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구조는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지출을 줄이려 하면 오히려 생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금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금융은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복잡한 상품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통장에서 어디로 돈이 나가고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의 금융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생활에 맞지 않는 구조를 조용히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정리해도 노후의 돈은 생각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